이렇게 수색대대와 수색중대는 DMZ와 연관이 있는 부대이고, 다음 기갑수색대는 DMZ와는 연관은 없습니다. 기갑수색대는 기계화 보병사단과 기갑여단 예하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역할은 아군 본대의 장갑차와 전차 부대들이 공격이나 방어하기 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본대의 기계화 부대들보다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먼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작전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기동성도 뛰어나야 되고 체력도 뛰어나야 되고 전투 능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병 수색대대나 수색중대처럼 실제 전장 상황과 같은 DMZ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시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위험할 수 있겠지만 평시 상황에서는 후방에서 일반 장갑차, 전차 부대보다 훈련만 더 많고 힘들 뿐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병 수색대대, 중대처럼 실탄을 만지는 부대는 아니라는 점도 위험성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30기계화사단 중대장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기갑부대, 특히 장갑차에 탑승하는 전투원들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차량 승하차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갑차에 탑승하고 있으면 적의 총탄과 포탄의 어느 정도 방어는 받을 수 있지만 장갑차 표면 철판 두께에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높은, 특히 포탄을 맞는 경우 그 안에 탑승한 전투원들은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리고 빨리 탑승을 해야 됩니다. 적도 정지되어 있는 장갑차를 맞추기는 쉽겠지만 이동하고 있는 장갑차를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장갑차 이동 시에는 장갑차 장과 조종수가 얼마나 빠르게 정확히 이동하느냐가 관건이고, 정지 시에는 전투원들의 신속한 하차 후 대형 전개가 이루어져야 어이없는 죽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하차 후 보병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차량 승하차 훈련이 먼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저는 기갑수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차량 승하차 이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싶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갑수색도 일반 기갑부대처럼 기갑전술훈련, 보병 전술훈련을 병행해서 똑같이 훈련하고 부대생활도 다른 부대들과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기갑수색대원들도 수색대라는 자부심을 엄청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갑수색대 간부들 자체가 또 병사들에게 우리는 수색대다 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많이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갑수색대도 특수부대라는 부대 정신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대의 임무와 종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색대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방 GOP사단 수색대대, 수색중대, 수색병들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촉즉발의 적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DMZ 작전을 하고 있고 실탄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나약한 인원들은 절대 수색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탄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색병들의 선발 과정을 보면 수색부대가 편제되어 있는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들이 입소하게 되면 사단 본부에서 훈련병들의 기본 자력만 보고 우선 선별해서 선발 대상자 명단이 신교대로 하달이 됩니다. 선별 기준은 범죄 경력은 없는지,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했는지, 신체 검사는 2급 이상인지 등 이런 기본적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된 명단이 하달됩니다. 그럼 신교대에서는 이 대상자들 중에 수색병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내용은 첫 번째, 수색병을 하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 인성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는지, 세 번째, 용모, 말투, 생각, 신체 등 표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의지로서 자력이 아무리 좋고 신체가 아무리 좋아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시켰다가 적응 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요즘엔 또
군대 편하게 다녀오길 바라는 장병들이 많다 보니 자발적인 지원율도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검사가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 인원이 인성검사 결과가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온다면 그 인원 역시 수색병이 될 수 없습니다. 잠재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게 언제 밖으로 표출될지 모르니까요. 기타 세 번째 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가 통과라면 수색 때 면접을 보는 간부가 판단하기에 크게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수색 대원으로 합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2급 이상으로 의지 강하고 인성검사가 잘 나온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한 가지 인성검사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면 인성검사는 컴퓨터로 검사지 몇백 문항을 풀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의 상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인성검사를 모두 긍정적으로만 작성한다고 다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대로 솔직히 답해야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문항을 아주 그렇다, 아주 좋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만 작성하면 허위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재검사 바란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유의해서 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주신 시청자님처럼 군생활 한번 하는 거 멋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방사단 신교대로 입소하게 되시면 수색대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 기갑수색대도 전방수색대 정도로 엄밀하게 선발하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선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육군 수색대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았고요. 후방사단으로 가실 분들은 수색대는 없지만 후방사단마다 완편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기동대라는 부대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 CK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CK